2월 결손금이니까 그 금액을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 사업자분들 중에 적자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매출보다 많은 경우죠. 오늘은 이런 그 적자가 발생하신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2월 결손금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월 결손금이 뭔지 하고,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2월 결손금은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사업에서 적자가 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자를 세법상으로는 결손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되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익이 나면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결손이 나면, 손실이 나면 그때는 뭐 세금이 없게 되겠죠.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 올해 수익 금액에서 공제하고도 그리고도 남은 필요 경비가 결국에는 결손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전체 필요 경비 중에 올해 수익 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거는 내년으로 2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서도 수익 금액에서 공제를 시킬 수 있는 게 2월 결손금이 되는 거죠. 2월 결손금이 공제가 가능한 기간은 이게 발생한 연도부터 10년 동안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로 설명하지 않고 숫자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 1년차 때 이 사업이 뭐 매출이 빵원이에요. 근데 이제 비용이 한 800만 원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임대 사업도 그렇고 뭐 일반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결손이 800만 원이 났죠. 요 마이너스 800만 원. 그럼 당연히 세금은 없고요. 근데 이제 2년차로 넘어갔더니 매출이 2,400만 원이 났어요. 그리고 똑같이 비용이 800만 원이 들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익이 1,600만 원이 생기니까 세금으로 그냥 단순 계산하면 한 132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분은 1년차 때 세금 0원, 2년차 때 세금은 132만 원을 내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1년차 때 똑같죠. 800만 원의 비용이 생겨서 결손이 마이너스 800만이 생겼는데, 요때는 이제 2월 결손금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2월 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2년차 때 똑같이 2,400만 원 매출이 일어나서 이익이 1,600만 원 생겼지만, 여기서 지금 2월 결손금이 넘어온 게 있죠. 그 2월 결손금 마이너스 800만 원을 하니까 이익이 1,600만 원이더라도 세금으로 따지면 단순 계산할 때 48만 원 정도만 나온다는 거죠. 기존에 요 케이스 있잖아요. 요 케이스. 2월 결손금을 넘기지 않은 케이스. 이 케이스에 비교하면 거의 132만 원인데 48만 원이니까 뭐 9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죠. 이게 이제 2월 결손금의 효과인 거예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2월 결손금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게 지금 뭐 다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이게 간편장부 그 신고하는 화면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기본 사항 같은 경우에 이미 입력을 했다고 치고요. 제가 올려둔 영상 중에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요 2월 결손금 입력하는 그 화면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매출액 입력하고 밑에 이렇게 일반 관리비 입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임대업이에요. 임대업인데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업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항목이 다양하지 않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있어 봐야 뭐 지급이자 정도, 그 다음에 뭐 관리비 발생한 거, 그 다음에 뭐 공과금 발생한 거, 뭐 요 정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실로 꽤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와 보면 매출은 없고요, 거의.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그 관리비용, 거기에 800만 원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800만 원이 여기 찍혀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8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소득 명세서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입력을 하고 넘어오면 요 밑에 있잖아요.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여기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이 있었으면 여기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특히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 금액에 여기 금액이 찍혀 있을 거고,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찍혀 있겠죠.
그리고 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여기서 공제를 해서 그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제하게 되는 2월 결손금은 이미 작년부터 넘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런 게 있어요. 2월 결손금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아까 요 800만 원 여기서 보시면 이거 지금 소득금액 계산서예요.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800만 원 이렇게 소득금액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2월 결손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해당하는 소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선택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기간은 올해죠. 2022년. 그리고 2월 결손금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811만 8,050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잔액이 811만 8,050원이고요. 요거를 등록을 하시면 요 밑에 이렇게 떠요. 구분해가지고 발생기간 2022년 발생금액 요 금액이죠. 위에 거 금액. 그리고 나서 잔액이 지금 811만 8,0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월 결손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811만 8,050원이 내년에 가면 여기에서 2월 결손금으로 떠서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올해 결손금을 2월 결손금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입력한 2월 결손금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올해 결손금이 난 거를 2월을 시켰고, 이거를 이제 내년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작년에 넘어온 2월 결손금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알려면 일단 신고 내역 조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조회 내역이 뜨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 접수번호에 보시면 요 신고서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요렇게 뜨게 되면은 이 중에서 종합소득 금액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라는 게 뜨고 거기에 보시면 작년에 2월 결손금으로 신고했던 금액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 금액을 보시고 요 금액을 기억해 놨다가 이 금액을 이제 올해 이익이 생기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월 결손금을 만들고 나서 올해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정도가 생겼다. 지금 여기는 부동산 임대업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적인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튼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의 종합소득 금액이 생겼고 작년에 넘어온 이 811만 8,050원의 2월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이제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2월 결손금 공제는 요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2월 결손금 공제 금액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거 또 한쪽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상 작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이니까 그 금액을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때 2월 결손금을 입력할 때는 종합소득 금액이 발생한 요 금액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굳이 더 입력을 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이 금액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월 결손금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여기에 결국 최종 소득 금액은 0이 돼버리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2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2월 결손금 공제 금액 합계가 2월 결손금 명세서의 단기 공제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뜨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기입을 했으면 이 밑에 2월 결손금 명세서에서도 2월 결손금을 관리를 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00만 원을 단기에 공제를 시켰다 그러면 이 아래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공제를 하면서 이 명세서를 새로 작성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2월 결손금 명세서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 위에서 이제 200만 원을 공제할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작년에 아까 그 신고 내역 조회에서 봤던 그 금액 작년에 2월 결손금으로 신고했던 금액을 여기다가 써주고요. 8118050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발생했던 기간은 작년 202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지금 2024년에 2023년도 거를 신고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했던 이 811만 8,050원 중에 올해는 단기 공제액이죠. 올해는 200만 원만 사용을 할 거고 그러면 잔액이 611만 8,050원이 남습니다라는 명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다음에 등록하기를 하게 되면 이 밑에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서 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200만 원 공제한 거하고
이 밑에서 단기 공제액하고 명세서상 금액하고 이제 일치하니까 오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200만 원을 공제하고 잔액이 611만 8,050원이 남으면 요 611만 8,050원의 요 잔액은 다시 또 2월이 되는 거겠죠? 내년 이후로. 그래서 내년에 가서도 똑같이 요런 식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요런 서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은 작년 거니까 811만 8,050원이지만 잔액은 올해 사용하고 남으면 그 아까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 요 611만 8,050원이 여기에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요 금액을 가지고 요런 식으로 또 그때 당시에 그 공제해야 될 금액을 표시하고 공제하면 또 잔액이 줄어들고 뭐 요런 식으로 2월 결손금 공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로 계속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이 2월 결손금에 대한 개념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쿠폰 같은 거예요. 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쿠폰을 내가 올해 한 10개 생겨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낼 세금에서 뭐 쿠폰을 5개 쓰던 6개 쓰던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만 이렇게 잘 기록을 해둔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2월 결손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적자가 나신 사업자분들은 그냥 모두체험 신고서로 세액이 없다 그래서 그냥 제출하지 마시고요. 간편장부라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2월 결손금을 만들어 두시면 뭐 내년이 됐던 나중에 그 10년 안에서는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세금을 안 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가능하시다면 뭐 작성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